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부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상원 의원도 통과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원 쪽은 공화당의 우세였다면 상원은 민주당 쪽이 우세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모색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렇다면 통과되는 데까지 얼마 안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관련된 우려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역시 무난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 예,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고요. 자, 다만 이제 6월달 FOMC 정례 회의가 눈 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죠. 하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강세가 이어지는 만큼 이 페드의 긴축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본다면 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나 아니면 이 제퍼슨 페드 이사 겸 부의장 지명자가 6월 달은 쉬고, 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각종 지표를 보면서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스탠스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이 다음부터는 아직 확실하게 잡힌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 일단 6월 달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78.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제 6월 달은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은 ADP 민간 고용을 딱 봤더니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이 폭넓게 증가한 27만 8천 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고용이 좋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 역시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위치에서 연준은 2% 물가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고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3만 2천 건으로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역사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보여지면서 완전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만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6월달 금리 동결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고용이 강하든가 물가가 꺾이려는 모습이 안 보여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사그라들고 있지만 반대로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빠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습이라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게 현재 상황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2.9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봐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금리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아파트 안 좋은데 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예, 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받는 뭐 건설 기자재 업체들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 PF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산업용 부동산부터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게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뭐 강남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반등은 그냥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결국 금리가 정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이 부동산 시장에 결코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빠지고 나서 내년에 이제 전세 만기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도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그리고 나서 안정기가 거치게 되면은 한 10년은 가격 횡보 나올 겁니다. 과거에 있던 역사들처럼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파트가 안 좋아도 다양한 부분에서 살아나려는 모습이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반도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2분기 영업 손실 후, 그 다음부터 회복세가 보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이러한 부분은 마찬가지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런 거 상관없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연료전지 이쪽 시장 말이 없었는데 다시금 키우려는지 중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K배터리가 투자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LG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문제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도 투자에 의지가 있는 만큼 이 보조금 제대로 못 받는다? 다른 곳에 투자하면 충분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2차 전지는 투자 많이 하는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2차 전지 기업들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폐배터리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두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플 WWDC가 다음 주에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이 꿈틀거리는데 이 삼성 갤럭시 언팩 역시도 원래 9월이는데 요거를 8월 달로 땡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6월 달, 8월 달 이 애플과 삼성 때문에 이 반도체 말고 다시 핸드폰 부품이나 여러 가지 관련으로 해가지고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MR과 VR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애플 다음 주에 MR 헤드셋 공개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이거 중저가용으로 해갖고 타겟에서 시장 같이 키우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질 수 없다. 새로운 제품 출시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섹터 전체가 단기적이나마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의 방위 이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해주는 덕분에 훌륭한 레퍼런스가 생겼는지 지금 미국은 비싸고 러시아는 못 믿고 K 무기에 굉장히 많은 니즈가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에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행기 품귀 사태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공에 대한 니즈가 워낙 켜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비행기는 수주 물량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먹거리가 끊이지 않겠다,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납품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쪽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약간 공부장 느낌으로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어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홍보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이전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어요라고 안내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 한 달 4개 영상의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5월 1일 거 여기에서 3, 4%, 4, 5%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자, 보시면은 테크윙 10% 이상 올라갔고 JVM 24%의 수익이 나왔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테크윙 6,830원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225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다? 2520원.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쭉 보도록 하자면 5월 11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하이로 코리아 22,05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23,8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NL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여기 정확하게 49,40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자, TNL 같은 경우에는 58,000원까지 가면서 17%의 수익을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실리콘2 안내 도와드렸는데 이 당시에 4,545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5,950원까지 올라갔다. 자, 이외에도 영상에서 보시는 LNF도 지금 이때 당시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말고도 JLK 당시에 7,700원에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11,400원까지 48.4%의 수익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4%, 5% 올라가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정말 선명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이 펄 어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정확하게 46,2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말고도 루트로닉 제가 말씀드렸던 25,700원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잘짜잘한 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낫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다? 자, 멤버십 영상 보통 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고려해 주셔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결국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수급 봐야 된다. 수급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야, 오늘 좋죠. 꿈틀거리는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에 봐야 되는 이 핵심 내용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쪽 해가지고 오늘 에코앤드림이랑 피플바이오 한번 많이 올라와 줬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고 피플바이오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랬을 때 지금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는 이러한 스탠스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완전 주류는 아니지만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부 환경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논평을 내놓는 거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원전이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탈원전 외치다가 하나 둘씩 다시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안전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SMR 소형 원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형 원전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전의 원전이라 함은 엄청 커다란 뭐 건물이 있다라고 쳐요. 요 안에 이게 부분 부품들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원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소형 원전은 그냥 조그만한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설계의 마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에 다 있다 보니까 가동과 중단이 이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쉽다라고 하고 그런 만큼 이 하나의 유닛로 다시 하나의 유닛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탈원전 하려고 한다. 이것만 쏙 빼가지고 그냥 뭐 매립을 하든 버려버리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원전? 그대로 니즈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쪽에서 앞서 있는 이러한 원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레퍼런스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이 판매되는 이 원전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그랬을 때 두산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당연히 주기기 제작 납품 계약 맺어놨잖아요. 요거 수주 물량 쌓여가는 거죠. 한마디로 두산이 방향성을 예전부터 아주 잘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SMR 쪽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긍정적이에요. 물론 웨스팅하우스까지 해결이 되면은 더더욱 좋겠지만 일단 그거 없어도 시장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수급을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이죠, 이런 거야말로. 외국인이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집해놨던 이 구간을 보면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라는 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끊이지 않고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호재 보지 않더라도 이 내용 때문에라도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이 들어와주면 이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위치는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은 121선 돌파해주는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죠. 이러다가 이 위에 있는 241선과 61선을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금 481선까지 도전을 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과거의 특성을 봤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볼린저를 타고 올라가는 요 그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쭉 빠지잖아요. 보통 21선까지는 무난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볼린저 이탈했을 땐 21선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21선 위에서 횡보한다면 특별하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원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딱 봤더니 야, 외국인 정말 이렇게 사주니 이거는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관까지 매수를 더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며칠만 더 연결된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61선과 241선 겹쳐 있는 부분을 동시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81선까지 시도하는 이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요 흐름이 아주 중요해 보이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 그럼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현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검정색 선 21선 이탈 없다면 수급이 좋다면 걱정할 것 없이 그냥 횡보에 몸을 맡기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 최종적으로 맞춰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